네,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의 설 연휴 시작되죠. 벌써부터 오랜만에 만날 가족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뭐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귀경, 귀성하시는 분들 귀성을 계실 테니까요. 뭐 기차역, 뭐 공항 등은 많은 사람으로 붐빌 것 같고, 고속도로는 뭐 아무래도 버스나 차량으로 인해서 꽉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귀성길을 걱정하고 있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설 특별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번 설 안전하게 또 귀경할 수 있을지 자세한 얘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엔 뭐 귀경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풍속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앞서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국민들 귀성길에 나선 국민들은 그래도 막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뭐 한 30년 동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막히는 정도, 지금은 사실은 막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나아져도 너무 나아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가 1994년 그 추석에 이제 시범 실시가 되었는데, 전용차로가 생기게 된 계기가 그해 연초 그 설에 너무 막혀서 생기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막혔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예전에는 막 10시간씩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요? 26시간 걸렸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눈이 와서 아주 막혔고요. 고속버스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서울 톨게이트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정체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그 국민들도 이제 이 통행 시간에 대해서 많이 감축이 됐지만 그래도 기대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전히 막힌다 소리는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잘 돼서 걱정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걱정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귀성을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 해서 걱정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 가세요 혹시? 뭐 갑니다. 네. 일찍 가면 그만큼 이제 가사 노동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재작년인가 그 남해안 쪽 무슨 마을의 이장님이 플래카드를 하나 걸었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며느라, 이번 설거지는 내가 한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더 이상 이제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체 때문에 늦어서 못 갑니다. 뭐 어디 딴 데 들리고도 뭐 너무 막혔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우리 손바닥 경제잖아요.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으로 교통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올 때는 지금은 어느 노선을 타라까지 알려주는 정도로 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길에 나설 때 공항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수단의 어떤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뭐 알랭드 보통의 책에서도 공항이나 휴게소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여행지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점점 바뀌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실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하시죠. 자, 그럼 이번 설 연휴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경길에 오르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연휴 기간이 이제 길어서 4,895만 명 정도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는 건 아니고 오고 가는 통행량의 총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렇게 이동되는데, 아까 잠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루 평균 한 700만 명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340만 명이 이 목적 통행을 한다고 봤을 때 장거리 통행을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리고 설 당일에는 한 2배 반 정도 통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만약에 이제 고향을 방문할 때 보통 어떤 교통수단을 그것도 좀 변화가 있죠? 과거와 달리? 과거와 다르게 이제 점차 그 승용차 비중이 계속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86%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은 승용차를 이용해서 귀경 기간 동안에 이동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버스를 가지고 한 9%, 그 나머지는 이제 철도와 항공을 통해서 또 선박을 통해서 귀경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앞서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최근에 그래도 귀경길이 많이 원활해졌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 설 연휴 상대적으로 좀 도로 정체가 예상되는 시간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사를 사전에 해서 주요 목적지별로 통행 시간을 예측을 했는데요.
일자별로는 뭐 고르게 분산이 됐습니다. 약간 붐비는 시간대가 바로 이제 설 전날 2월 4일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집중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기경시는 아무래도 이제 설날 당일과 그 다음 날 연휴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기경은 그 2월 6일이 가장 이제 붐비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목적지까지 대전이 3시간, 뭐 네. 광주가 5시간, 부산이 6시간 정도면 이 정도면 기성길에서는 평상시 주말 수준 네. 그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일이 하나 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막힙니다. 그래서 작년 설보다는 한 1시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늘어나고 기경은 네. 기성은 한 40분 정도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변수는 이 기성 기형길의 변수는 기상입니다. 특히 설날에는 네. 눈발이 있다면 좀 변수가 있어서 그런 건 유의하시고 이런 것을 참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출발하기 한 2-3시간 전부터 앱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시고 통행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원활할까요?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예. 또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20년 동안 쭉 그 모니터링을 해보면 네. 지금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진리 아닌 진리처럼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면 네. 명절 바로 전날 저녁에 출발하시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고향에 도착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야 아무래도 한 6시 이후에 예. 출발하시면 뭐 자정 내는 고향길에 도착하시는데 그러기에는 뭐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감수는 별도로 좀 하셔야 되겠죠. 네. 네. 대신 이제 뭐 도로에서 막히는 게 싫다, 정체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또 예. 아예 또 늦게 출발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법이 그리고 될 수 뭐 있겠네요. 이런 게 연휴가 길어지면 가까운 이제 여행지를 들렸다 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요즘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네. 그 시간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으로 고향 내려가시고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차량 점검, 안전 점검도 꼭 그렇죠. 필수가 예. 아닌가 싶어요. 네. 곳곳에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차량 점검은 사실 출발 전에 해야 되겠죠. 네.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또 연료 상태라든지 또 세정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는데 되게 가까운 단골 카센터에 들리시면 다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럴 때는. 네. 근데 자동차 제작사들이 한 2,500여 협력 그 정비업소에서 무료로 정비를 해주고요. 네. 주요 휴게소에서도 이런 정비 서비스를 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들리셨다 가면 되겠습니다. 네. 왜 보통 또 고속도로 이때 많이 또 무료로 되는 곳 많잖아. 이번에도 좀 있습니까? 통행료 무료 말씀하시는 통행료 거죠? 무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설을 기준으로 해서 5일이지 않습니까? 네. 4일과 6일 전후 하루씩 무료가 되는데 이때 궁금증이 있어요. 예. 국민들이. 네. 2월 4일 그 0시부터 무료인데 저는 2월 3일 10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는 무료입니까 아닙니까? 또 2월 6일 날 10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서울 도착은 그 이후에 다음 날 도착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 톨게이트 그 납부하는 그 기준인가요? 네, 진입 시점일까요? 진출 시점일까요? 진출 시점인가요? 그럴 것 같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저는 진입 시점 같습니다. 둘 다 정확히 틀리셨는데요. 뭐냐면 저 이정렬 미안해요. 혜택을 좀 더 폭넓게 드리기 위해서 네. 2월 4일 0시부터 네. 2월 6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그 시간 내에 고속도로에 머무른 사람은 다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출 진입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너무 막히고 그러면 도로 위에서 대소변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 사자성어로 노상방뇨. 네네네. 노상방뇨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예. 풀스ペ급하게 뛰어들어가서 막 해결하시는 분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이제 본인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어렸을 어쩔 수 때 없죠. 어쩔 수 있는데 없죠. 요즘에는 이제 중간 중간에 그런 쉼터 같은데 그런 이제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이 잘 설치돼 있죠. 그렇습니다. 졸음 쉼터라고 해서 네. 잠깐 이제 졸음이 올 때 쉬었다 가는 곳인데 화장실 시설이 조금 좋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예. 다 정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증설도 하고 임시 화장실도 추가로 했다 그러고요. 특히 이제 그 명절 때 휴게소에서 여자 화장실이 좀 붐빕니다. 조금 아무래도. 이용 시간이 좀 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임시 화장실 특히 여성 화장실을 좀 늘렸고
다목적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네. 남성 화장실이 여기 있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치면 여성 화장실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그 시설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앞서서 그 출발 전에 좀 뭐 어플 이용하거나 해서 좀 교통량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앱 어플리케이션에 그 다운받는 데는 이제 교통정보를 치면 한국도로공사 앱이 뜨거든요. 네. 그걸 다운받아서 하셔도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다들 쓰시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더라도 통행 시간, 소요 시간 다 나오기 때문에 또 각 통신사에 제공하는 또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좀 보편적인 이런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교통정보 앱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이제 차량으로 고행하시는 분들 다음 따져보는 기차를 가장 많이 이용할 텐데 KTX 뭐 쉽게 네. 얘기해서요. 문제가 KTX 요즘에 사고가 그러게요. 빈번하게 나서 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좀 불안하실 텐데요.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고는 열차 자체에서 사고 났다고 해도 서로 이제 전환 장치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사고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전체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자체 내에서의 이제 안전사고는 없도록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철도 내에서 역사 내에서 이용자 간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민생 치안 사범이라 그래서 이런 그 사고들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충분한 이제 공권력이 좀 투입돼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돼서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귀성 귀경길에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80~90%라고 하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통수칙 나도 모르게 잊게 되고 또 어떤 리스크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좀 꼭 지켜야 할 교통수칙 안전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그나마 잘 뚫린데도 불구하고 막힌다고 생각하면 전용차로 위반을 하고 싶거나 갓길 주행을 좀 하고 싶은 네.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달리면 또 같이 달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데 그 위반하면 그 범칙금하고 저 벌점이 적질 않아요.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그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중간에 이제 쉬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동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승자가 네. 자기는 자고 운전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팁을 줄 것인가? 네. 상대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상처받는 얘기가 아니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 멘트를 좀 준비해서 운전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지혜가 동승자에게 필요한데 그걸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극을 어떻게 줄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저 해봐야겠는데요. 경제적인 비전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그 비전. 레저 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근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을 특히 부인들, 아내들은 그런 걸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뭐 제가 꼭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는 잘 되고 있자고 사고 통계는 잡히지 않는데 휴게소 내에서 이제 혼잡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예. 휴게소 주차장에 오고 나갈 때 보행자도 많고 주차장 진출입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접촉 사고가 꽤 있습니다. 통계는 예. 잡히지 않는데 최근에 뭐 이슈가 된 그 주차장에서의 후진 시의 접촉 사고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특히 설 연휴에도 네. 주차장에서 후진할 때 접촉 사고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전한 귀성길, 귀경길 돼야겠습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